주시죠. 세 분이니까 세 분 한꺼번에 해주시고 제가 하고요. 이쪽 누구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니까 여기 한 번 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요점만 해 주시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릉 CC 개발 관련해서 총리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릉 CC 수도권 주도 태릉 CC. 네네네.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가유산청 세운지구의 개발에 반대하였으나 이제 뭐 여기 태릉 CC도 유네스코에서 보존 권고를 한 태릉 강릉이 있는데 개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일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윤호입니다. 저는 언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오늘 총리님께서도 모두 발언과 쿠팡 관련 답변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정부처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거나 마련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총리님은 전반적인 이 언론 보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분 계셨죠? 네. 네. 총리 EBS의 금창호 기자입니다. 그 행정통합 논의 나오는 지역의 교육계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요. 교육감 어쨌든 통합으로 한 명으로 뽑자는 거에서 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선출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이 러닝메이트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감 선출 방식 바꿔야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수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요. 영어 출제 과정에 대해서 교육부랑 평가원이 같이 이제 출제 과정 조사하고 검토하고 대책 내놓겠다 얘기했는데 그 12월 초였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나오면 좀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한 분 더 계셨죠? 예,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 제가 읽어할 말, 두 분 계시네? 예. 네, 총리님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MBN의 강용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합당 관련해서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합당 관련해서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합당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당내에서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민주당의 당론과 맞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총리님은 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단순히 당명에만 좀 해당을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총리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도 합당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내 여론이 좀 격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최근에 국무위원과 그 의원 한 명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이 유명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총리님께서도 그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혹시 국무위원이 총리님 아니시냐 이런 추측도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쪽 줄은 끝난 것 같아서 이쪽 줄 간단하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태릉 CC를 포함한 이번에 공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거기서 잘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또 함께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최근에 더 논의를 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 언론의 보도 등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다루는 데는 어딜까요? 방미통인가요? 등등이겠죠? 거기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에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난 이후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좀 더 취재를 충실하게 하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뭐 가서 홀대를 받았다는 등, 뭐 경호를 못 받았다는 등, 그러면 저를 뉴욕에서 쫓아다니던 NYPD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가령 그런 거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이렇게 취재를 하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쿠팡과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이 마치 그 얘기를 굉장히 어떤 주 이슈로 해서 강경하게 심지어 경고했다,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기사가 그건 국내가 아니라 외신에 있던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온 김에, 그것이 화제가 된 김에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보도에 반영하려는 여러한 노력인가 보다 사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언론과 관련해서 제 개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적으로 언론 비판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당한 시정권을 누구든 가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문제 전문가가 아닌데 두 가지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초선을 할 때 제가 재경위원이었는데, 저는 한 번 구경도 못한 무슨 주식을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진보 언론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해서 시정을 했는데, 처음에 보도가 날 때는 일면에 나고 한참 항의해서 시정을 할 때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게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참 부당하다. 이것은 정의와 어떤 상대성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에 저는 제가 한 번도 문체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로서. 언론을 다루는 상임위에 간 적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닌데, 언론개혁과 관련한 여러 논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언론사의 구조개혁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저는 비교적 일관되게 언론 문제의 핵심은 누구도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관되게 가져온 사람입니다. 언론도 공기이기 때문에 공적 그릇일 수도 있지만 공적 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미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정권을 가져야 한다. 상응하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에 기초한 원칙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 헌법의 예들을 보니까 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용인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미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면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용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가 뭐였냐면, 어떤 사건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야말로 어떤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상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린 만평을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저렇게 복잡한 논리를 취하지 않고 한국에 오면 저건 무조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지는 생각 하나는, 적어도 정치인은 그 공적 책임의 무게 때문에 사실과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어떤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감수하는 것을 업보로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진실 추구의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작용 말고, 언필칭 언론이라고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뻔히 알면서 작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대는 것은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열려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광역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 문제와 교육 통합 문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가
바로 다 연동돼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통합이 되면 교육도 그와 연동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번에 그 문제까지 다 연계해서 풀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서 당면한 행정통합조차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푼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관련한 그 평가원의 12월에 제기된 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저희도 전체 업무 평가하고 개별 부처 업무 평가할 때 제기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못 확인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합당과 관련해서 정체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는 명칭 문제를 강조한 이유는 경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괜히 이러한 과정에서 그거를 그냥 뭔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런 걸 손댔다가 괜히 다 고생만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분들이건 간에 민주세력 대통합의 전제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실상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사실상. 해당 정당의 지도자들이 모조리 군사반란과 연결돼서 줄줄이 감옥에 갔던 것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실 민주당은 사실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세력 결집의 그릇으로서 민주당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와 민주세력 간의 공인된 하나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건드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주제 넘은 걸 수 있지만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원칙적으로는 통합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도 이런 거는 그냥 시비 안 거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토지공개념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강령 및 정책의 문제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기조의 문제가 다른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달리 생각하면 민주당 내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의원들을 다 똑같은 한 줄의 정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일정한 그릇의 범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해 가면 된다. 다만 잊지 않을 것은 현재의 민주당은 개혁성과 어떤 민족적인 민족의식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원칙 위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큰 그릇의 정당으로 발전하면서 국민들께 신임을 받고 집권했고 그러한 발전의 노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처음 집권하고서 그때도 야당으로서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창당 영입 공천 작업을 다 하고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전형적으로 개혁 기조 위에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큰 정당이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쭉 확대해 가고 다양한 어떤 외연 확장의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기조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에 서고 그러면서도 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틀이다. 민주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무슨 요새 뭐 시끄러운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주 점잖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예.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